오늘은 신경림 시인의 농무 할게요. 신경림 시인 잘 알아? 제이야, 신경림 시인 잘 알아? 몰라? 오, 목계장터, 파장, 농무, 갈대 이런 걸 쓰신 분인데요. 유명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농무라는 건 뭐예요? 농무. 농사농 춤출무. 아직 학교에서 안 배웠다니까 오늘 수업을 더 잘 들으셔야 되겠지. 농촌에서 단합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어떤 그 힘을 내자라는 치열업 하자는 차원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이게 그러니까 농악대를 이제 동원하면서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무가 춤출 무자니까 농촌에서의 농부들의 춤이라고 하면 돼. 원래 농무는 풍년을 기원하거나 아니면 풍년이 됐을 때의 기쁨이야. 농부에게 바라는 거는 뭐밖에 없어. 농사 짓는 것이 풍년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거에서 자식들도 가르치고 집에 있던 빚도 좀 갚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길 바라는 기원적 차원에서 춤을 출 때 농무, 아니면 실제로 그 풍년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추는 춤 농무. 바람과 기쁨을 바랐는데 진짜 그 기쁨이 이루어졌어. 이럴 때 추는 거예요. 그래서 농무하면, 본문 아직 안 봤죠 선생님이랑? 농무하면 흥겨움이에요. 흥겨움이어야 돼요. 알겠지? 자, 내용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좀 길죠? 읽어볼게.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리미처럼 헤헤대지만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게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선생님이 농무하면 뭐라고 그랬어? 풍년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풍년이 이루어졌을 때의 기쁨,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일부러 천천히 낭독해봤어. 아직 여러분들께서 학교에서 아직 안 배우셨다고 하길래 한번 읽어봤는데 어때? 내용이 그런 것 같진 않아 보이지도 잘 모르겠죠? 일단 잘 봅시다. 자, 얘는 단연시입니다. 그러니까 길지만 총 20행으로 되어 있는 단연시, 하나의 연으로 된 시라는 거예요. 이 작품 속에, 이 시 속에 등장한 인물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고달픈지, 실질적으로 원통하다라고도 나와 있는데 얼마나 원통함을 느끼는지, 그 등장, 화자를 비롯한 등장 인물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도 이 시를 감상하는 포인트가 되고요. 자,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은 한번 읽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눈으로는 감상을 했을 텐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죠. 댕,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징이 울린다, 무슨 심상?
청각적 심상이죠. 막이 내렸다. 막이 내린 거 어떻게 알아? 눈으로 알죠. 무슨 심상? 시각적 심상.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이거예요. 이게 농무를 한다라는 게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나름대로 임시나마 가설 무대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농촌에서 농촌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은 시골 학교란 말이야. 학교 운동장. 아이들이 낮에는 공부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오후가 되면 전등도 메어 달고 일단 가설 무대를 만들었는데 그 막이 내린 겁니다. 자, 되게 중요하죠.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이 부분 설명할게요. 얘들아, 다시는 설명 안 들어도 될 정도로 자세히 해볼 테니까 잘 따라와 봐. 자, 댕, 훅. 근데 작품 농무라고 했으면 농무 춤추는 모습이 좀 있고 막 그래야 되는데 시작부터 댕 징소리가 울리면서 막이 내렸죠.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이 시작하자마자 끝났잖아. 시작하자마자 공연의 끝남을 알린 부분 아니야? 아니 뭐 농무하면 농무 뭐지? 땡 막이 내렸다. 시작하자마자 끝났죠. 그래서 얘는 어떤 표현 효과를 주냐면 뭐야? 허탈감을 주죠. 농무라고 해서 봤더니 끝났네. 그런데 이거를 다른 축으로도 또 해석하면 막이 내렸다는 표면상으로는 어떤 뭐랄까? 공연이 끝났음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농무가 쓰여졌을 때 당시가 1970, 80년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산업화가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산업화 도시화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농촌은 망해가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공연이 끝났다라는 말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쩌면 농촌의 몰락이나 농촌의 쇠락을 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 막이 내렸다라는 이 하강적 이미지는 긍정으로 우리가 이해할까 부정으로 이해할까? 당연히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부정이라고 우리가 인식하셔야 하겠죠. 그렇지? 괜찮아? 괜찮죠? 총 20행 중에 이제 1행 했어. 또 볼게요. 뭔데? 그래, 학교 운동장에 오동나무가 있나 봐. 오동나무와 오동나무에 전등을 쭉 매달아 놓은 거야. 아마 요런 거지 않을까? 학교 운동장에 오동나무가 있는데 전구를 이렇게, 알죠? 우리가 아파트 야시장 가면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치? 전구를 이렇게 달아놓은 거잖아요.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이 가설무대. 가설무대라는 건 뭐야? 원래 정식 공연장이 아니라 임시로 만든 무대라는 건데, 이제 끝났죠. 구경꾼이 돌아가고 막 낮에 즐겁게 놀다가 구경꾼이 잘 구경하다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요거 텅 빈 운동장. 오케이. 텅 빈 운동장.
얘는 이 시상의 흐름에서 주되게 볼 것은 뭐냐면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이 있거든요. 맨 처음 나온 공간이 텅 빈 운동장이에요. 여기에서 특히 요 텅 비었다라는 것은요, 텅 비었다는 것은 정말 첫 번째 공간이 텅 비어 있음을 뜻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농촌의 몰락이라든가 농촌의 쇠락으로 인해서 허탈해진 농민의 텅 빈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번처럼 해석해도 되고 2번처럼 해석해도 되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중의적 표현이라고 해요. 중의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자, 그 다음 거. 우리는 시적 화자가 여러 사람이죠. 그래서 얘들아, 이 우리라는 것도 잘 알아둘래요? 이 우리라는 게 위잖아요. 위여봤자 몇 인칭이야 얘는? 1인칭이지. 그러니까 화자가 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얘기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화자 자체가 화자를 우리라고 얘기했으니까 복수로 설정한 거야. 나의 개인의 노래를 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라는 공동체를 화자라고 설정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화자를 복수로 설정했다라는 말은요,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하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 사회 또는 농촌 공동체의 문제임을 드러낸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건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선택지예요. 개인의 서정을 단순히 담은 노래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사회가 처한 현실을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분이 얼룩진 얼굴. 분이 얼룩진 얼굴. 일단 얼룩졌다라는 시어로 보자면 얘 또한 무슨 심상? 시각적 심상이 되죠. 근데 이러한 단순하게 시각적 심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분이 얼룩진 얼굴이 가지고 있는 또 여러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농무를 하다 보면 분장도 하고 화장도 하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면 막 꽹과외 치고 장구 치고 징 치면서 뭐 이렇게 상고도 돌리면서 춤추다 보면 땀이 범벅되면 화장이 얼룩지겠죠. 그래서 분이라는 건 화장품이 얼룩진 얼굴, 즉 분장이 땀에 범벅이 된 얼굴이라는 것도 있지만, 분이 화장품, 가로 분자를 써서 화장품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분한 거야. 농민으로서 이 농촌을 살아가기에 너무 화가 나고 분한 겁니다. 그래서 분한 감정이 마음에 얼룩졌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역시 1번처럼 해석해도 되고 2번처럼 해석해도 되기 때문에 얘네 또한 뭐가 돼요? 중의적 표현이 된다. 맞아? 괜찮아? 괜찮아요? 자,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어디로 가요?
학교 앞에 어디로 가? 학교 앞 소주집으로 몰려가서 술을 마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우리라는 공동체 1인칭 화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텅 빈 운동장에서 학교 앞 소주집으로 뭐 한 거야? 공간을 이동했지. 맞죠? 그리고 문학에서는 이 술이 되게 중요한데, 술을 마시는 건데 이 술의 기능이 뭐예요? 술의 기능?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더 중요한 거야,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하게 해주는 소재죠. 여기서 중요한 건 영원한 해소가 아니라 일시적인 겁니다. 술이 깨면 또 역시 괴로움이 엄습할 거예요. 그치? 그래서 술은 결국에는 뭐라고요? 그나마 완벽하진 않지만 위로를 해주는 소재, 또는 화자의 부정적 마음을 달래주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상 문제를 좀 보자면, 밑줄 치고, 이건 그냥 아예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 문학 작품에서 이렇게 술이 나오잖아요. 술은 크게 두 가지야. 술 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 위로해주는, 일시적으로나마 위로해주는 소재도 되지만, 위로가 아니라 그냥 즐거움과 흥취를 드러내는 소재예요. 둘 중에 하나야, 술은. 그러면 농무에서는 이 A겠니 B겠니? 농무에서는 A죠. 근데 얘가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진짜 즐거워서 마시는 술이라고 하면 틀린 거죠. 농무는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고전 작품에서, 고전 시가에서 이런 거 많이 나와. 근데 이거랑 달라요. 여기는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해 주려는 소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괜찮지? 그래서 텅 빈 운동장에서 학교 앞 소주집으로 어떻게 된 거야? 학교 앞 소주집으로 공간 이동했다고. 아유, 애들이 피곤해. 쟤 피곤하지? 이 맑은 눈 어떻게 할 거야? 깜빡여봐. 캔디처럼 깜빡여봐. 힘내. 그렇게 오늘 또 말똥말똥해. 아픈 거 이제 다 나았어? 잘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때문에 아주 쩔어 살지 요즘에. 자, 보세요. 여기까지 설명됐지? 첫 번째 공간이 어디야? 텅 빈 운동장이죠. 이제 끝나서 어디로 간다고? 학교 앞 소주집으로 몰려간다라고 얘기했지? 맞죠? 좋아. 근데 여기서 중의적 표현 등등으로 지금 우리라고 하는 화자가 지금 부정적 상황에 놓여 있는 거는 짐작 정도 했거든요. 헐. 근데 진짜 직접적으로 답답하다, 고달프다, 이렇게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라고 하면서 이 시에 두드러진 게 뭐냐면, 화자의 정서가 너무 직접적으로 막 나열되고 있어. 답답해, 고달파, 원통해 라고 하면서 부정적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 갖다가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틀려요. 직접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아, 이것도 적어줘야지. 요거 답답하다, 고달프다, 원통하다.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술 한잔 먹고 꽹과리를 앞장 세워 어디로 가? 장거리, 장터거리죠. 장터거리로 나섭니다. 자, 텅 빈 운동장에서 학교 앞 소주집은 이제 힘들어서 간 거죠. 이걸 일시적으로 위로를 좀 받고 장거리로 나섰죠. 세 번째 공간이에요. 장거리로 나서면 어때? 좀 신나야 되잖아? 근데 보이는 풍경이라곤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이라는 거야. 쪼무레기들, 잼민이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젊은이들이 나와서 모두 흥겹게 춤추고 노래 부르고 같이 어우러지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농촌을 짊어지고 갈 일꾼들, 농촌을 이끌고 갈 청년들이 다 모두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 도시로 향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촌향도라고 하죠. 촌을 버리고 도시로 향한 이촌향도 현상으로 인해 젊은이가 없는 농촌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촌향도. 농촌을 짊어지고 갈 농부들이 없다고요. 그냥 애들만 남아있다고요. 그럼 활력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이거 되게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웃기만 한다라는 거야. 왜요? 너무 비극적이죠. 농촌에 사는 이 철없는 처녀 애들은 이제 무슨 희망으로 살아? 근데 자기네들에게 처할 농촌의 앞날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철없이 킬킬대기만 한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킬킬대는 것은 청각적 심상은 맞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처녀 애들은 그냥 킬킬대기만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임꺽정이라는 소설 알아요? 홍명희 선생의 실존 인물이었다라고도 하는데, 이 임꺽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임꺽정은 주인공이 임꺽정이고요. 임꺽정의 친구가 누가 있냐면 서림입니다. 임꺽정의 베프예요. 그래서 임꺽정과 서림이 있는데, 결국에는 모두 당대의 현실, 그때 당시 조선 후기에 부정적 현실에 했던 어떤 뭐예요? 역사적으로 얘네들은 의적이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성격은 좀 달랐지만 부정적인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두 사람을 상징해. 지금 이 화자,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로 설정된 화자 또한 부정적인 현실에 놓여 있잖아요. 보름달은 밝아. 무슨 심상? 시각적 심상이 또 있고요. 어떤 녀석은 어떻게?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아까 뭐라고 그랬죠? 꺽정이와 서림이는 부정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인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꺽정이든 서림이든 울부짖고 청각적, 해해대지만 청각적, 또 어떤 녀석 해해대지만 이라고 하면서 여기 뭐예요? 그러나죠.
뭔가 적극적으로 저항해 보려고 시도를 좀 해보지만 분노하며 부정적인 세상에 맞서고 대응해 보려고 하지만 되겠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조적인 어조로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무엇하랴? 이 다 망해버린 농촌 산구석에 처박혀 산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자조적이고 한탄적 어조가 있죠? 자조적이면서 한탄적 어조가 있죠? 왜? 이렇게 살아봐야, 현재처럼 살아봐야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무엇하랴 라고 하면서 서리법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더욱더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치? 맞죠? 왜? 알겠어.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도 제시되었다라고 얘기했지. 근데 정서의 원인은 상황이거든요. 상황이 정말 대놓고 이렇게 제시됩니다. 어떻게?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농촌이 처한 부정적 현실을 또 역시 직접적 제시야. 아무리 농사 져봤자 뭐해? 비료값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비료값도 안 나오는 이 농사 따위를 어떻게 하겠대요?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서, 아유 여편네 네가 농사 져라 하면서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두고, 농부가 자기 일을 자기가 해야지 여편네에게 농사일을 맡겨선 되겠어요? 안 되겠다는 거야. 이건 다시 말해서 농사 짓는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무슨 심정이야? 자포자기의 심정이에요. 왜? 농사 져봤자 뭐해? 비료값도 안 나오는데. 에이 몰라, 여편네에게나 이 농사 맡겨야지. 에이 되겠어?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체념. 자포자기의 심정, 체념적 태도,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겠죠. 놀자. 아유, 쇠전을 거쳐요. 쇠전은 뭐야? 쇠전? 우시장입니다. 소를 사고 파는 장, 우시장. 그래서 쇠전을 거쳐서 어디로 옵니까? 공간? 도수장. 도수장은 뭐야? 얘들아, 도수장 뭐지? 소 잡는 도살장이에요. 그래서 텅 빈 운동장에서, 소주집에서, 장거리에서 어디로 와? 도수장. 이렇게 장소가 이동하는 겁니다.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점점 신명이 난다. 무슨 뜻이야? 되게 중요한 거 여기다가 설명할게요. 점점 신명이 난다는 것은, 신명이 나겠니?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보람이 없고 비료값도 뽑아내지 못하는 이 농사 짓는데 신명이 나겠어요? 즉, 첫 번째, 실질적으로 신명이란 건 신나는 거잖아. 신남 또는 즐거움. 근데 실질적으로 신명이 나는 것은 아니나, 실제로 신명이 나는 것은 아니나,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농민들의 울분과 고됨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드러낸다라는 거죠. 또 있어요. 두 번째,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일단은 일시적으로나마 이유야 어찌했든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신명을 신명을 내서 울분을 풀어낸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처럼 해석하면 역시 중요한 건 일시적이어야 돼요. 영원한 부정적인 것을 해소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까?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까? 얘랑 위치 바꿔서 해볼까요?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까?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까? 얘랑 똑같죠? 구조가. 그래서 얘는 대구법이 사용되었고요. 대구법이란 것은 당연히 유사한 통사 구조가 어떻게 됐다? 반복되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요거 다시 한번 봐봐. 여러분들 졸지 말고.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가 여기서 이 시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니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얘들아, 실질적으로 신명이 나는 것은 아니나 농민들의 울분과 고됨을 어떻게 드러낸 거야? 역설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역설법이야. 이거 중요하다고요. 놓치면 안 돼. 괜찮아? 괜찮죠? 괜찮아? 자, 이 정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주된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가 있었고요. 역설법을 통해서 농민들의 울분을 잘 강조하여 제시했고요. 홍명희의 소설 속 등장 인물을 제시하기도 했죠. 그리고 시각적 심상이나 청각적 심상 많이 사용됐고요. 중의적 표현도 선생님이 제시한 것만 하더라도 두 개가 있었고, 하강적 이미지가 부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화자의 상황 또한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시는 전반적으로 상황이든 정서든 직설적으로 제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시어가 없죠. 평이하고 일상적인 시어도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대구법도 사용했다, 이런 겁니다. 이 정도면 얼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어?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지? 좋습니다. 이 정도면 잘 된 것 같고요. 1970년대를 드러냅니다. 1970년대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이촌향도 현상에 따른 농촌의 붕괴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잘 그려냈습니다. 시기는 1970년대. 좋습니다. 일단은 배경 설명 여기까지 할 테니까 잠깐 쉬셨다가 저랑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오케이? 자, 고생하셨어요.